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게시했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앞집 개들한테 쫓기는 것처럼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혹시나 중간중간에 앞집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앞집에는요, 셰퍼드 두 마리 말고도 수탉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수탉이 해 뜨는 시간에만 우는데요. 가끔씩은 심심한지 한낮에도 울어댈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제가 매일 사용하는 미국 주식 사이트 탑9 공개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내용이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군 그리고 애플 양이 오늘 영상에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의 시청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오늘의 이야기요. 첫 번째, 실전에 가장 유용한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 탑9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각 사이트별 어떠한 사용법을 가지고 제가 이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테슬라, 애플 주식의 분석은 오늘 영상의 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 탑9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웹사이트는요,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실시간으로 주가의 변동을 체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항상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식에 대한 관련 뉴스를 상세하게 보도해주는, 그래서 보도 자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식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팔로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유용한 툴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마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폴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는 폴더를 지금 생성해 놓고요. 그 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들을 분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마이 홀딩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주식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당 주식도 하나로 모아놨고요. 파망 주식, 5G 주식, 클라우드 주식, 그리고 뭐 전기차 주식,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뭐 로보틱 컴퍼니, 반도체 주식, 뭐 리츠 주식,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주식들을 따로 분류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웹사이트들도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주가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 중에 마이 홀딩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면요, 마이 홀딩으로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 이 주식들이 실시간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요. 매일 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치도 함께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를 앱을 찾아서 모바일에 설치를 하시면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마이 홀딩 웹사이트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를 모바일 폰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앱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장이 끝난 이후에 장 이후에 주가 변동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 방송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야후 파이낸스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밖에도요, 야후 파이낸스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미국 주식 용어 총정리 방송을 보시면요, 야후 파이낸스 활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크로 트렌즈라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그런 웹사이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마크로 트렌즈는요.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롱텀 인베스터를 위한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주식의 정보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메인 탭이 있는데요. 메인 탭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프라이스 카테고리가 있고요. 파이낸셜, 그리고 레비뉴 프로핏, asset and liability, margin, price ratio, other ratio, 그리고 other metrics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인 탭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inancial을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부분 financial 안에 또 서브 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come statement, balance sheet,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키 파이낸셜 레이시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서브 탭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서 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눌렀잖아요. P&L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해당 종목, 지금은 테슬라로 되어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P&L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란시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캐시플로우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비뉴 앤 프로핏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레비뉴 앤 프로핏으로 가면요. 그 안에 서브 폴더가 굉장히 많죠. 레비뉴 앤 프로핏 안에 레비뉴, 그로스 프로핏, 오퍼레이팅 인컴, 에비타, 넷 인컴, EPS, 쉐어 아웃스탠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레비뉴, 매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그 서브 탭을 눌렀는데요. 그러면 매출에 관한 서머리가 일단 나오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테슬라의 애뉴얼 레비뉴, 매해 테슬라가 만들어낸 매출을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쿼터리 레비뉴, 각 분기마다 레비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년에서 20년치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에는 2008년에 비해서 2019년의 레비뉴가 정말 몇백 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출의 상승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프라이스 레이시오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레이시오 탭 안에도 PE 레이시오, PS 레이시오, price to book ratio, price to free cash flow ratio, net worth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P ratio는 price to earning ratio, PS ratio는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price to sales ratio가 어떠한 변화를 지난 분기 동안 보여줘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한 15년 이상의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18년 1사분기부터 현재 2020년 3, 4분기까지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5, 4.2, 3점에서 4점대의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다가 이 PS 레이시오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2020년에는 8 가까이 되는 PS 레이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16을 넘어가는 PS 레이시오를 보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PS 레이시오는 15.66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other 레이시오로 가보면요. other 레이시오 안에도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보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current 레이시오가 있고요. quick 레이시오, debt to equity 레이시오, return on equity, return on asset, return on investment, 그리고 return on tangible equity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current 레이시오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current 레이시오 보시면요. 지난 2017년, 2018년 보시면 current 레이시오가 낮았잖아요. current 레이시오는 current asset 나누기 current liability 유동 자산이 더 많으면 1.0 위로 올라가고요. 유동성 부채가 더 많으면 1.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달까지만 해도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에 비해서 더 규모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는 2019년 2, 4분기부터는 지금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커런트 레이시오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웹사이트 시킹 알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ekingalpha.com에 가시면 찾을 수 있는 자료고요. 시킹 알파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웹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9개 웹사이트 중에 유일하게 유료 회원 돈을 내고 제가 이용하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로그아웃 한 다음에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테슬라로 일단 들어가서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탭들만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관심을 가지실 만한 탭은요. 어닝 탭입니다. 어닝 탭으로 들어가면요. 어닝 서머리가 있고 어닝 에스티메이트가 있거든요. 먼저 어닝 서머리에는 지난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레이티스트 쿼터 어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쿼터에 어닝 데이시 7월 22일이었고요. EPS가 0.44가 나왔었죠.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0.47, 즉 마켓에서 예상했던 것은 마이너스 3센트였는데 그거를 47센트 비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굉장한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레비뉴 서프라이즈도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 매출이 6.04 빌리언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마켓이 예상한 수치보다 무려 631.6 밀리언 더 높은 수치였다. 이렇게 지난 분기에 어닝 레포트를 간단히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업커밍 쿼터즈 어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 4분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닝의 내용입니다. 10월 23일 날 어닝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EPS estimate, 즉 earning per share 예상치가요. 지금 0.55달러니까 55센트가 나와 있네요. 지난 분기에 0.44였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venue estimate 기대하고 있는 매출도요. 지난 분기에는 6.04였는데 지금 8.15 빌리언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마켓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FY1 up revision last 90 days는 뭐냐면요. 지난 3개월 동안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전망치를 분석해 볼 때 향후 1년 동안의 매출을 긍정적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는 예상치는 22개가 되고요. 그리고 향후 1년 동안의 매출 예상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테슬라의 매출 전망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 그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어닝 탭에서 어닝 에스티메이트로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에 들어가면요. 일단 어닝의 포캐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December 2020니까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올해 말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PS 에스티메이트는요. 1.83달러입니다. 1.83이라는 수치는요. YOY 그로스 지난 연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4000%가 넘는 성장이고요. 2021년 내후년에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EPS는 3.1달러로 올라갑니다. 즉 그로스가 올해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년도 70% 가까운 어닝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 테슬라의 어닝, 즉 넷 인컴 성장은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옆에 나오는 정보는 뭐냐면요. 이러한 어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P 레이쇼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로우라는 것은 마켓의 전문가가 지금 23명이 예상치를 내놨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24명이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전망치는 0.94달러 그리고 가장 높은 전망치는 3.33달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1.83달러는 그 평균치 중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EPS estimate 말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revenue estimate, 즉 매출의 전망치도 나와 있습니다. 매출의 전망치 2020년 말이 되면 29.75 빌리언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21.06% 상승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상승률은 2021년이 되면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테슬라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전망치는 42.18 빌리언이고요. 2020년의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41.7%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무려 29명의 마켓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낸 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자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시면요. 유료 멤버한테는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보시면 Subscribe to see all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2029년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테슬라의 매출 그리고 어닝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는요, 참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시킹 알파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디비던드에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정보가 너무도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요, 디비던드를 클릭하시고 디비던드 스코어 카드로 가시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배당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애플이 애뉴얼 페이아웃이니까 1년 동안 페이하는 금액은 0.82, 82센트죠. 그리고 이 82센트를 현재 주가인 110으로 나누어 보면요, 0.73%, 이게 즉 배당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플이 페이하는 82센트라는 것은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페이아웃 레이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애플이 배당금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넷 인컴의 25%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유가 좀 있는 거죠.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5-year growth rate는요, 지난 5년 동안 애플이 지불하고 있는 배당금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5년 동안 평균 매년 10.5%가 성장한 거니까요, 애플의 배당 성장률은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디비던드 그로스는 뭐냐면요, 배당금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올라왔느냐예요. 따라서 애플은 지난 8년 동안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상승시켰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배당주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웹사이트는요, 마켓비트입니다. 마켓비트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굉장히 유용한 툴이요, 어널리스트 레이팅인데요. 물론 어널리스트 레이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켓빗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어널리스트 레이팅을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추세로 변해와 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6개월 전에도 3개월 전에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지금도 계속 홀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컨센서스 레이팅 스코어가 있는데요, 1.0이 만점이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수치입니다. 테슬라의 어널리스트 레이팅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10명의 어널리스트들이 셀을 주고 있고요, 19명이 홀드, 그리고 6명이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주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지금 199.99니까 200달러 정도 보고 있죠. 현재 주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목표 주가랑 비교해 보면요, 지금 배 이상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널리스트 레이팅 페이지에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어널리스트 레이팅 히스토리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널리스트 레이팅 히스토리라는 것은 마켓의 전문가들이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레이팅을 변경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는 9월 달에만 들어서 7번의 지금 레이팅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7번의 레이팅 변화가 어떠한 브로커에서 발표를 한 건지 브로커의 네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내용, 그리고 레이팅이 바뀐 그 등급을 보여주고 있죠. 프라이스 타겟도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 보시는 것처럼 파이퍼 세들러라는 그런 브로커가 9월 17일 날 480에서 515로 예상 주가를 변경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임팩트 온 시어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브로커에 따라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다란 그런 브로커가 있을 거고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브로커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하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브로커의 예상치는 굉장히 마켓의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반대로 로우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브로커는 그닥 마켓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브로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켓빗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사이드 트레이즈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 인사이드 트레이즈도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인사이드 오너십 퍼센티지가 23%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23%를 인사이더, 내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각 분기마다 이 인사이더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마나 사거나 팔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토탈 인사이더 바잉이니까요. 내부자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 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내부자들이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들어서 상당히 많은 주식을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내부자들이 향후 주가 변동이 굉장히 네거티브하다,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서 매도를 한 거라고 안 좋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너무 많았잖아요. 따라서 내부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식이 매도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판 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과연 누가 매도를 했는지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켓빗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컴페어라는 기능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컴페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러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컴페어 란에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고 싶은 주식의 티커 네임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콤마를 붙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보여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테슬라, 니오, 니콜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비교를 한 그런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그리고 랭킹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디비던드 랭킹도 있고요. 오너십 스코어, 어닝 밸류에이션 스코어, 여러 가지 스코어를 가지고 랭킹을 정해놨고요. 어널리스트 레이팅 가지고도 비교를 하고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셀 앤 북 밸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에 대해서도 비교를 쫙 해놨고요. 디비던드, 뎃,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오너십 인포메이션, 그 밖의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웹사이트는요, 잭스입니다. www.jax.com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잭스 같은 경우는요, 마켓의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좋냐면 이 레코멘데이션, 레이팅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내는 그런 브로커로 유명한데요.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잭스 랭킹이 2로 돼 있잖아요. 1은 스트롱 바이고요. 2가 지금 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스타일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스타일 스코어를 바라보시면 밸류 같은 경우는 F학점을 받았죠.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하지만 그로스, 성장률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하고요. 모멘텀,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VGM이라 그러거든요. VGM 스코어는 지금 C,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스코어를 가지고요, 인더스트리 랭킹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속해져 있는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가 컴퓨터, 미니 컴퓨터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인더스트리에는 총 251 종목이 속해져 있고요. 이 251개 종목 중에 현재 스코어로 애플은 34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탑 14%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밑에 내려가서 브로커리지 레코멘데이션을 보시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커런트 ABR, 즉 지금 현재 에버리지 브로커리지 레이팅이 뭐냐면 1.67, 1점이 만점이니까요, 나쁜 수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요, 몇 명의 브로커가 내놓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총 26명이 만들어낸 레코멘데이션을 종합한 수치다. 그리고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니까요,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12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10 정도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LT 그로스 레이트는 뭐냐면요, 이 종목이 지난 10년 동안 롱텀 그로스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보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10.7% 성장을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잭스에서 또 하나 굉장히 유용한 정보는 뭐냐면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파이낸셜 오버뷰라는 것을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오버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P 레이시오라든지 EPS 그로스, 셀즈 그로스, 프라이스 레이시오, 리턴 온 에퀴티, 커런트 레이시오, 넷 마진, 뎃 투 에퀴티, 여태까지 미주은의 영상을 살펴보신 분들, 제가 많이 언급했던 그런 레이시오들이 여기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종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잭스에 들어오셔서 파이낸셜 오버뷰 탭을 누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잭스에서요,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바로 디테일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애플이란 종목, 그리고 애플이 속해져 있는 컴퓨터 인더스트리, 그리고 S&P 500의 평균을 우리가 어닝의 그로스, 즉 어닝의 성장률을 가지고 깔끔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커런트 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분기의 어닝의 그로스 레이시고요. 넥스트 쿼터는 다음 분기의 어닝의 그로스 레이트, 그리고 커런트 이어는 올해 한 해 어닝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넥스트 이어니까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닝의 성장,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넷 인컴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향후 5년 동안 넷 인컴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요, P 레이시오 그리고 PEG 레이시오도 인더스트리 평균 그리고 S&P 평균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다음은요, 여섯 번째로 핀비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핀비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웹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페이지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하루 동안 S&P의 모든 500개 종목들이 어떠한 주가의 변화를 보여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 정도 빠졌고요. 구글이 1.6%, 아마존이 2.25%, 페이스북이 3.3%, 애플이 1.6% 하락한 모습을 보였네요. 여기에서 박스의 크기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얘기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그 박스의 규모가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그 사이즈가 커짐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자, 핀비즈 같은 경우는 1년 퍼포먼스, 그리고 한 주의 퍼포먼스, 한 달의 퍼포먼스, 3달, 6개월, 그리고 YTD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간을 설정을 하면서 이 주가의 변동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1년 퍼포먼스로 그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애플은 100%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존 65%, 마이크로소프트도 46%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핀비지에서는 우리가 S&P 500의 종목들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ETF, Exchange Traded Fund의 비교도 가능하다.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QQQ는 40%가 넘는 성장률, SPY, 그리고 TQQQ는 지금 레버리지를 한 QQQ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시는 SOXS는 반도체를 모아놓은 그런 ETF고요. 여기 GLD라는 것은 골드 ETF, SLV는 실버 ETF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다양한 ETF의 주가 변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마운 툴이 핀비즈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핀비즈는요, 이렇게 주가 변동뿐만이 아니라 포워드 PE라든지 PEG 레이시오라든지 PS, Price to Sales Ratio, Price to Book Ratio, 뭐 디비던드 일드, 아니면은 EPS, 플러스 숏,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툴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직접 들어가 보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클릭하시면서 재미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핀비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미있는 화면의 기능 말고도요, 스톡 스크리너라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핀비즈의 스톡 스크리너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7번째는 나스닥닷컴으로 들어갑니다. 나스닥닷컴은요, 제가 단 한 가지의 기능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숏 인터레스트를 보는데 가장 적합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웹사이트거든요. 숏 인터레스트 레이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숏 인터레스트는 공매도를 한 주식의 개수를 얘기하잖아요.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5,400만 주가 지금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수치는 Average Daily Share Volume, 즉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매매되고 있는 주식의 총 물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100만 주 정도가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인터레스트 레이시오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공매도 들어있는 물량을 다 팔고 나가는데 도대체 며칠 정도가 걸릴 것인가, 이게 숏 인터레스트 레이시오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8,100만 주가 넘는데 공매도에 사용된 지금 주식의 개수는 5,40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하루 거래량에 비해서 공매도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단 하루면 공매도 친 사람들이 자기의 주식을 다 가지고 나갈 수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days to cover, 즉 short interest ratio는 1.0밖에 되지 않다.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short interest ratio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short interest ratio가 하루를 넘어간 적이 굉장히 자주 있었죠. 심할 때는 1.8까지도 올라갔었고요. 따라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short interest ratio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래되고 있는 평균 쉐어 볼륨에 비해서 레이시오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호스를 보면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한데요. 워크호스의 공매도 개수는 지금 2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1,3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days to cover, short interest ratio가 1.5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워크호스에 굉장히 호재가 발생을 해서 공매도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최소한 1.5일은 걸린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죠.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는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워크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매도꾼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워크호스에서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5월 달만 해도 워크호스의 숏 인트레스트 레이시오는 7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공매도의 물량이 하루에 평균 거래되는 거래량에 비해서 7배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해서 공매도꾼들이 주식을 사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적어도 7.7일이 걸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쳤다는 것은 이 기간에는 워크호스의 주식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컸다. 따라서 공매도꾼들이 굉장히 안심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닷컴에 오시면요. 공매도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로요. 팁 랭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팁 랭스는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탭이 스톡 어널리스트인데요. 스톡 어널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어요. 자, 테슬라에 대한 시장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요. 요 밑에 보시면 그 서브 탭이 나와 있습니다. 스톡 어널리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팁 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스톡 어널리스트 메인 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종합 점수는 5점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4점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고요. 테슬라 스톡 어널리스트 오버뷰 보겠습니다. 어널리스트,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레이팅은 홀드고요. 블로거 오피니언이니까 각종 블로거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역시 중립입니다. 헤지펀드 액티비티라는 것은요. 헤지펀드의 물량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현재 떨어지고 있죠. 인사이더 액티비티, 내부자들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가 팔고 있는가, 팔고 있는 경향이 높죠. 그리고 팁 랭스 인베스터라는 것은요. 팁 랭크랑 연결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베리 파지티브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세그먼트는요. 테슬라에 관한 뉴스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그 뉴스들의 내용들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분석해낸 내용입니다. 베리 불리시니까 상당히 양호하죠. 그리고 테크니컬은 주가의 변동을 차트로 봤을 때 그 차트의 분석을 통한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펀더멘탈은 리턴 온 에퀴티라든지 어셋 그로스가 좋은가 나쁜가를 살펴보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탭을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어널리스트 탭으로 들어가면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바이, 15명이 홀드, 10명이 셀, 그래서 종합지수는 홀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스트 프라이스 타겟은 312.73달러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566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치는 312,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전망하는 전문가 중에서는요. 무려 19달러를 전망 수치로 내놓은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재 팁 랭스에 연동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의 숫자는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보면요. 14.9%가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대단한 수치죠. 투자자들의 15% 가까운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의 28%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30% 가까이 되는 수치니까 대단한 거죠. 이렇게 몰빵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도 중요한데요. 지난 7일 동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따라서 0.7%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변동을 봐도요. 4.5%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라는 종목은 가면 갈수록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블로거 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주식 관련 블로거들이 어떠한 전망치를 테슬라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총 94명이나 되는 블로거들이 테슬라에 대한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현재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컨슈머 굿즈의 섹터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요. 약간 베어리시, 안 좋게 생각하는 기사의 내용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 탭은 인사이더입니다. 자,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식은 내부자들이 좀 팔고 있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5.8 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지금 판매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식은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맨 밑에 있는 뉴스 탭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250개가 넘는 아티클이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이상하게도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평균 250개 정도의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145개의 아티클밖에 없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매디어의 관심이 약간은 지금 주춤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145개라는 테슬라 관련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과연 그 기사 내용이 긍정적인 쪽이 많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을 가진 기사가 더 많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섹터 에버리지부터 보시면요. 테슬라가 속해 있는 그 섹터의 에버리지는 보통 61%가 좋은 내용의 기사였고요. 39%는 안 좋은 베어리시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띄어서 살펴보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145개의 아티클 중에 86%의 아티클이 굉장히 불리시한 내용을 보여줬고요. 단 14% 정도만이 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반적으로 메디어가 내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테슬라의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핀박스라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핀박스닷컴에 들어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정보고요. 자, 핀박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그런 익숙한 웹사이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탭은요. 데이터 익스플로어입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익스플로어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마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한 기업이 연구 개발비에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는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 정보를 얻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1년, 2013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사용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매출의 80% 이상, 거의 100% 이상 사용한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던 연구 개발비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요. 현재는 어느 정도는 프로핏 마진에 포커스를 주면서 지금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해당 페이지의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 연구 개발비에 사용한 비용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요. 레비뉴 그 매출의 규모의 17% 정도를 연구 개발비에 사용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11.9%, 2017년도에는 11.7%, 2018년에는 6.8%까지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5.5%의 금액을 연구 개발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절대값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물론 레비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이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요. 우리가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혼다 같은 경우는 6.1%를 지금 연구 개발비에 들이고 있고요. 애플은 매출의 6.5%, 넷플릭스가 7.4%고요.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연구 개발비를 쓰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21.2%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프로핏에 포커스를 주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죠. 매출의 31%가 넘는 금액을 연구 개발비에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 말고도요, 다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레비뉴 포캐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레비뉴 포캐스트를 보면요. 지금 2021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 가까이 어떠한 전망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30빌리언도 되지 않는 테슬라의 매출이요. 지금 10년 후에 2029년 정도가 되면 250빌리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테슬라의 경쟁자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레비뉴 포캐스트를 내년에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2.1빌리언이고요. 넷플릭스가 24빌리언. 따라서 테슬라의 내년 매출이 넷플릭스를 드디어 앞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의 경쟁사, 즉 다른 오토메이커를 살펴보면요. 포드 같은 경우는 115빌리언, GM이 118빌리언, 혼다가 120빌리언, 토요타가 138빌리언 정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넷 인컴 부분인데요. 지금 넷 인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 경영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밑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요. 2015년에는 마이너스 22%의 적자, 그리고 2016년에는 마이너스 9.6%, 2017년에는 마이너스 16, 2018년에 마이너스 4.5, 작년에는 마이너스 3.5였죠. 그러던 것이 가장 최근에 4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4분기 모두 플러스 흑자 전환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넷 인컴 마진을요,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85%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드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1.5%, 혼다 모토가 1.6%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강자들도 굉장히 낮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가 현재 1.4%니까요. 이 수치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넷 인컴 마진은 앞으로 타 경쟁자들을 훨씬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이렇게 9개의 웹사이트를 다 살펴봤는데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finbiz.com 같은 경우는 스톡 스크리너라는 굉장히 좋은 활용 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 제가 꼭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발란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업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3분기 보고서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 네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9개의 웹사이트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주은은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에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는 5년, 10년 그리고 15년 후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건강한 투자의 리턴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건강한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